어머니, 이 반찬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천진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들어보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메모까지 붙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성까지 써주시고, 그것 내 것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돌이켜보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냄새가 먼저 밀려왔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나물 볶는 냄새가 복도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반찬통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저는 순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오늘도 챙겨주셨네. 우리 어머님 참 감사한 분이지. 저는 반찬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뚜껑을 열어봤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작은 김치통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 반찬을 먹으며 누군가의 정성을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겉으로는 차갑게 해도 속으로는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말은 없어도 마음은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말했죠. 우리 엄마가 말은 세도 마음은 따뜻해. 너한테 정 주고 싶은가 봐.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어머니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통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글씨체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메모의 말투는 다정했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 미안해. 급히 만들어서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맛은 괜찮을 거야.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나 싶어서 가슴이 찡했어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 속에 넣어두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낯설미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딱딱하고 말투가 단호하셨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항상 짧고 간결했고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를 쓰신 적이 없었어요. 혹시 마음을 여신 걸까? 나한테만 이렇게 다정하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시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계셨고 표정은 평소처럼 무덤덤해 보였죠. 서연아, 뭐 하고 있니? 어머니, 이 반찬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오늘은 메모까지 붙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성까지 써주시고, 제가 천진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들어보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믿기 어려운 말을 들은 사람처럼 눈썹이 차갑게 올라갔어요. 인매도 굳어졌습니다. 그것 내 것 아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몸이 순간 굳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그게 저에게 주신 줄 알고 제 문 앞에 있어서요. 내 것 아니라니까. 그것 민정이 거야. 배달하는 사람이 잘못 놓은 거지. 민정, 시어머니의 큰 며느리, 평소에 칭찬을 도맡아 듣던 우리 집 효부라고 불리는 사람, 저보다 3년 먼저 시집온 형님이었죠. 저는 얼떨떨하게 반찬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해를 했던 건가요? 그럼 그동안 제가 먹은 건 오해? 그건 내 잘못이지. 어떻게 그런 걸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해줬다고.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먹었던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잘못된 자리에서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간의 감사함이 한순간에 민망함으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은 냉정했고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너한테 챙겨줄 이유가 없다. 민정이는 첫째 며느리고
나한테 잘하니까 해주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어요. 마치 그동안의 온기가 한순간에 진흙탕으로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챙겨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며느리라는 것. 나는 민정처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해라. 그리고 그거 민정이한테 돌려줘야겠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반찬통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를 참 민망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준 건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혼자서 감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은 누군가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마음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요. 현관 앞에 놓인 반찬통은 더 이상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발 앞에 놓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지갑에서 아까 넣어둔 메모지를 꺼냈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 미안해. 그 글씨가 이제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이건 제게 쓴 메모가 아니었어요. 민정에게 쓴 거였죠.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던 작은 기대는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 집 문 앞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상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통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한 그 한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너한테 챙겨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이 귀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늘 사랑받지 못하는 며느리처럼 느껴질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편에는 아주 작은 말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 결혼하고 맞이했던 첫 명절. 저는 남편과 함께 큰 집 문을 열었어요. 멀리서부터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민정아, 왔니? 우리 큰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살갑니? 그동안 못 봤더니 보고 싶었지.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비슷한 환영을 받을 줄 기대했죠.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실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서연아, 왔니? 앉아 있어. 오는 길에 피곤하지? 말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말투에는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민정에게 했던 그 환한 미소는 없었고 포옹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은 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정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우리 민정이는 손이 빨라서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번에도 혼자 전 다 만들어놨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민정이 없으면 명절도 못 친다니까? 에이, 어머니. 당연한 걸 가지고 제가 해야죠. 저는 민정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는 냄새가 났고 여러 그릇들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앉아 있어. 너는 일 못해. 그러다 기름 튀어서 다치기만 하고 다 망쳐. 어머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집에서 연습도 했어요. 됐다니까. 민정이가 더 잘해.
너는 가서 남편이나 챙겨라. 다른 며느리는 칭찬하고 저에게는 하지 말라며 손을 막던 시어머니, 저는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그때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억지로 웃으며 거실로 돌아왔죠. 남편은 형님과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민정아, 이번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비법이 뭐야? 그냥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역시 우리 민정이는 센스가 있어. 금손이라니까.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 대화가 제 가슴을 조였어요. 저도 잘하고 싶었고,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낯선 집안에서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금방 잠들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도 기억이 나요. 주말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 저는 이번엔 꼭 인정받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레시피를 찾아보고 연습했어요. 조림 하나를 준비해서 정성껏 예쁜 그릇에 담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릇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니? 간이 안 맞잖아. 너는 음식 재주가 없나 봐. 이거 어떻게 먹니? 어머니, 제가 다시 만들어 올게요. 죄송해요. 아니, 됐어. 민정이가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 옆에서는 민정이 만든 반찬을 두고 시어머니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민정아. 이거 색깔 좀 봐. 예쁘다. 맛도 좋네. 손맛이 이런 거구나. 저는 제가 만든 그릇을 그대로 다시 싸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은 그 음식을 혼자 일주일 내내 먹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어머니 눈에는 부족한 며느리로만 보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문제에 무심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죠. 준호야, 어머니가 나만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아. 나도 잘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셔. 에이, 형수는 첫째 며느리라 더 신경 쓰시는 거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셔.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진짜 여보, 나 좀 피곤해. 이런 얘기 나중에 하자. 그 말이 가장 씁쓸했어요. 내가 느끼는 상처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반찬통을 내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그 작은 정성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도 속으로는 날 챙겨주시는구나. 겉으로만 차가운 척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3문장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야. 민정이 거야. 나는 그런 걸 너한테 챙겨줄 이유가 없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제가 한 걸음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작은 반찬통조차 저를 위한 건 단 한 번도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서러움은 이날 이후 더 큰 갈등을 향해 천천히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 댁에 문서를 전달하러 잠시 들렀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부탁한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다시 서 있게 되네.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빨리 전달하고 가자. 오래 있지 말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제가 차 문을 닫으려던 순간 민정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식 가방을 두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큰 며느리답게 어딜 가도 당당하고 깔끔한 분위기였죠. 민정은 저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걸음을 빨리 했어요. 어머,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어딘가 계산된 표정 같았다고 할까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어요. 형님 오시는 길이었어요? 민정은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도 왔네? 요즘 바쁘다더니 어머님 댁에는 잘 안 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민정의 시선은 제 손과 현관문 사이를 조심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반찬통을 훔쳐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날카롭게 관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민정아, 왔니? 오늘도 반찬 많이 만들었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민정의 손을 꼭 붙잡고 반갑게 웃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겸손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조금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민정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만든 양은 언제나 풍성했고 그걸 아는 시어머니는 늘 크게 칭찬했죠. 그래도 우리 민정이는 달라. 서연아, 너도 민정이한테 좀 배워라. 민정이는 손도 야무지고 마음도 예쁘다.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민정이 갑자기 제 말을 가로막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는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저처럼 부지런하기도 어렵죠. 저는 시간이 좀 있어서 다행이에요. 겉으로는 저를 감싸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나는 시간을 내서 하는데 너는 안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키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죠. 됐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지. 민정이는 말 없이도 다 해내는데 너는 맨날 말만 앞서.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순간 민정이 제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어떤 직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민정의 손에서 음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어쩜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니? 나 혼자 있을 때 찾아와 주고. 제가 어머님 외로우실까봐 챙기는 거죠. 가족이니까요. 저는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미소, 따뜻한 말투, 자상한 눈빛, 그 모든 걸 민정에게만 주는 걸 보면서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건네고는 저를 향해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날 반찬통 사건 말인데요. 네, 형님.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런 건 괜히 오해 없게 하는 게 좋죠. 서연 씨도 신경 쓰였을 텐데 그 말투,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척, 속으로는 나를 낮춰보는 태도, 내가 실수했다고 못 박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반찬통, 내가 일부러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눈치 봐야 하지? 애초에 내 문 앞에 놓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말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고 또다시 미움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그러자 민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쵸, 어머님? 그럼 민정이 말이 맞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왜 자꾸 제가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왜 계속 저를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민정과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는 들어와. 오늘 내가 국 끓였는데? 맛 좀 봐줘. 서연이는 갈 길 가라고 해라. 민정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도 힘내세요. 바쁘실 텐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나는 안에 들어가고 너는 밖에 서 있다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의 그 다정한 얼굴 뒤에 오랫동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요.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고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좋은 형님이 아니라 저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지,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요. 민정과 마주치고 돌아온 그날, 저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이 지은 그 미소,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그 모든 것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이 제 문 앞에 놓였던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배달하는 사람이 실수한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오해 하나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을 예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잠깐 와라. 할 말이 있다. 그 말투는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따질 것이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쥔 채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정은 주방에서 무언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민정은 짧게 눈을 마주치더니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또 불편했죠.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라고 하셔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너 요즘 다시 반찬통 찾고 다니느라 이웃들한테 물어본다며? 제가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이가 그러더라. 서연이가 반찬통 가져가서 먹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순간 주방에 있던 민정이 아무 일 아닌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요. 아까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민정이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말을 한 걸까? 의도적으로 저를 의심받게 만든 걸까?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반찬통 찾은 적도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 문 앞에 그 반찬통이 놓여 있었겠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씩이나. 저는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정말 제 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실수였겠죠. 배달하시는 분이 문번호를 잘못 봤거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여러 번이었지. 너도 알잖아. 매일 놓여 있었어. 그런데 그걸 내가 가져가서 먹었잖아. 그 말이 마음에 크게 박혔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냉정하게 말했을까? 왜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까? 그때 민정이 조용히 다가와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니 실수였겠죠. 그렇죠, 서연 씨?
그 말은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실제로는 저를 철저히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 속에 순진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차마 웃지도 못하고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형님, 저는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해받을 일도 하지 않았어요. 민정의 입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가 반박한 게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요즘 어머님이 많이 예민하셔요. 서연 씨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의 어투, 그 작은 미소,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의도된 프레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짜인 각본처럼요.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민정이를 본받아라. 집안일도 마음씨도 성격도 다 배워야 해. 그 말이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모두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제가 늘 부족하게만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민정을 힐끔 보고 말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다. 내가 노력을 안 하잖아.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민정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입술만 살짝 올린 그 미소. 그 미소가 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너는 늘 나보다 아래다. 어머님은 내 편이야.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반찬통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민정의 편이었고 민정은 그 사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벽처럼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벽 뒤에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저를 이토록 밀어내는 걸까? 왜 민정은 저를 무너뜨리려 하는 걸까? 그 진실은 곧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반찬통 사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마음이 불편했고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전화도 받기 싫었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우연하게 제가 놓치고 있던 실마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는 장을 보러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마음을 좀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찬가게 앞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민정과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반찬통 몇 개를 건네받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십 번도 더했던 일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민정의 말 한마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부탁하셔서요. 이 반찬은 항상 제가 챙겨요. 매주 정기적으로 받는 거라서요. 저는 멀리서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퍼즐한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 문 앞에 놓였던 반찬통은 누가 어떻게 가져온 걸까? 민정이 직접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중간에서 그 반찬통을 이동시킨 적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 반찬통은 하필 제 문 앞에만 계속 놓였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씩이나.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이 떠난 뒤였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반찬 사러 왔어요. 어머, 서연 며느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머님 댁 반찬 잘 드시죠? 어머니 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민정 며느님이 매번 받아가셔서 제가 직접 챙겨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주문하시면 제가 포장해서 민정 며느님한테 드리고요. 그 말에서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주문하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준비해서 민정이 받아가는 구조.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반찬통이 어디에 놓이는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민정이 일부러 다른 문 앞에 놓도록 누군가에게 부탁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누가 배달하나요? 배달 기사님이 따로 계세요? 아니요. 민정 며느님이 직접 가져가세요. 항상 여기서 받아가시거든요. 배달은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민정이 직접 가져간다면 왜 제 집 앞에 놓였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위층 아주머니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제가 평소 인사 자주 드리는 분이었죠. 그분이 저를 보자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은 반찬 안 드세요? 전에는 매일 문 앞에 놓여 있던 것 같은데. 예. 반찬이요? 아주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그럼요. 내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큰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오다가 문번호를 잘못 보고 내려놓으려는 것 같던데 그게 서연 씨 집 앞이더라고. 나한테 몇 호냐고 물어보길래 알려줬더니 그냥 거기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정이 반찬통을 옮겼다. 그리고 제 집 앞에 고의로 놓았다. 문번호를 물어봤다는 건 분명히 어디에 놓을지 알고 있었다는 뜻. 그 사실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위층 아주머니. 한두 달 전부터 몇 번 본 것 같은데 나도 이상하다 싶었지. 왜 본인 집 앞에 안 놓고 남의 집 앞에 놓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민정은 일부러 제 집 앞에 반찬통을 놓았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야, 나 반찬통에 대해 이상한 얘기 들었어. 중요한 거야. 반찬통 얘기 그만 좀 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나도 피곤해. 큰 문제가 아니라 형수가 일부러 우리 집 앞에 놓은 것 같아. 이웃 아주머니가 직접 봤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왜 자꾸 민정 형수를 의심해? 형수님이 그럴 사람 아니야. 괜한 소리 하지 마. 괜한 소리가 아니야.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 여보, 제발 좀 조용히 있어. 엄마한테 말 들어가면 또 한 소리 들어. 형수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조차 제가 느끼는 이상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민정을 감싸고 민정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 집안에서 늘 제가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계획된 일이었을까? 그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반찬통을 옮겼는지, 어떤 의도로 놓인 건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이대로는 못 살아.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진실을 향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정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것, 시어머니의 차가움 속에 담긴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반찬통을 제 문 앞에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민정 사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제게 더 차갑게, 민정에게는 더 따뜻하게 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벌어지기라도 하듯 작은 일에도 오해가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형,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무슨 일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아파트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아주버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커피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주버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서연 씨한테 좀 예민하시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시던 분이었는데 그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혼자만 느끼는 줄 알았어요. 알죠. 엄마가 요즘 유난히 민정 편만 드니까 눈에 안 보이면 이상한 거죠. 미안해요, 서연 씨. 그 말이 너무 의외여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눈물 날 줄 몰랐어요. 아주버님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한테는 말 안 했지만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요? 어머니께서요? 아주버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민정이를 자기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딸보다 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을 친딸처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민정이를 더 신뢰했고 민정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때 둘 사이에 끈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 안 했을 거예요. 괜히 서연 씨가 부담 느낄까봐. 아니면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부담? 정말 그게 이유였을까?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에게만 유난히 다정했던 이유, 저에게는 늘 냉정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정서적 거리였다는 걸요.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마음 밖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말한 다음 문장은 제가 몰랐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형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민정이 힘들었던 시절에 서연 씨가 모르는 일이 좀 있었어요. 엄마가 그때 민정을 많이 챙겼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형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민정이 결혼 초기에 집안 문제로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시댁 문제가 아니라 친정 문제였죠. 그때 엄마가 민정을 붙잡지 않았으면 저도 민정과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각했나요? 네. 민정이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때 엄마가 나서서 민정 편을 들어주셨죠. 그 이후로 민정은 엄마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엄마도 민정을 특별하게 여기게 됐어요. 순간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에게만 준 따뜻함, 민정이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태도, 제가 당하는 차별. 그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굳혀진 관계였습니다.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채무감, 의무감, 감정적 빚, 시어머니는 민정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의 다음 한마디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그걸 알고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걸.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주버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무엇보다 더 큰 대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민정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정이 반찬통을 제 문 앞에 놓은 이유, 시어머니가 나에게 유독 예민했던 이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유,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가운데 제가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민정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진실을 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진실을 마주해야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저를 상상하지 못한 진실의 문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알려준 이야기 이후 저는 민정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을 친딸처럼 여긴다. 민정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정은 왜 굳이 제 문 앞에 반찬통을 놓았을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집안의 관계를 비틀어 놓는데 정확하게 작용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며칠 후 저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CCTV 화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화면 속에는 우리 복도 모습이 비쳤습니다. 바로 그때 낯익은 사람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민정이 반찬통을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거다. 아저씨, 잠시만요. 저 화면 조금만 되돌려봐도 될까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네. 며느님, 뭐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되감아 주셨습니다. 되감기된 화면 속에서 민정은 정확히 우리 집 번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보였고 문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민정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의아하다는 듯 중얼댔습니다. 저 며느리가 왜 거기다 놓지? 자기 집도 아닌데 말이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멀리서 봐도 민정은 확실히 우리 집을 알고 반찬통을 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확인도 필요 없는 익숙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그 뒤에 민정은 고개를 살짝 들어 CCTV 방향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갑고 얄미운 미소였습니다. 들켰어도 상관없다는 듯한 그런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이 영상 USB에 하나만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꼭 필요해서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저씨는 놀라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저는 USB를 손에 쥐었어요. 손에 USB를 쥐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야 단서를 잡은 것 같아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뭔데 또라고 하셨지만 제가 꼭 만나야 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연아, 뭐하러 왔니? 말할 것도 없는데. 바쁘다.
저는 조용히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어요. 어머니, 이거 오늘 꼭 보셔야 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안 본다. 괜히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어머니, 왜 제 문 앞에 반찬통이 놓였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놓았는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정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TV에 USB를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속 민정이 등장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람, 그 다음에는 당황, 그리고 어느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왜 민정이가 왜 거기에? 영상 속 민정은 반찬통을 제 문 앞에 내려놓고 문번호를 확인까지 하며 돌아섰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고의, 확신, 그리고 익숙함.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통이 제 것이라 오해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일부러 제 문 앞에 놓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이 가득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우리 민정이가 그럴 리 없다고 믿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의 목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정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민정이 절대 나쁜 사람일 리 없다는 확신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정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민정이가 착한 줄만 알았는데, 서연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반찬. 그 사람은 민정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TV 화면에 멈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민정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장면은 상상보다 더 큰 폭발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 속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정은 얼어붙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USB 화면에는 방금까지 재생됐던 CCTV 장면이 정지된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민정의 모습, 반찬통을 들고 제 문 앞에 내려놓는 그 장면. 민정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는지 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가 괜한 오해를 드린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굳건했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정아, 왜 내가 저런 짓을 했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반찬통을 잠시 놓은 것뿐이에요. 서연 씨 집이랑 우리 집이 한 칸 차이잖아요. 그냥 헷갈렸던 거예요. 문번호가 비슷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내가 확인까지 했잖니? 문번호를.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부드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표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초조함, 당황,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
형님, 저는 정말 오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정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서연 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경쟁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이 오히려 민정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경쟁하겠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스스로 이것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아, 너한테 내가 얼마나 마음 줬는지 알지? 내가 힘들 때 얼마나 챙겨줬는지도 알잖니? 그런데 왜 서연이에게 이런 짓을 했어?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만 뱉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큰 며느리니까요.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은 마치 이 집안의 서열을 당연하다는 듯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1등 며느리고 너는 2등이다야. 그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민정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라는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건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하라고 그랬던 거지. 다른 며느리를 밟으라고 준 힘이 아니었다. 민정은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형님 사이를 갈라놓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향한 불신과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손을 건넨 건 서연아, 내가 그동안 널 너무 모르고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 떨렸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저도 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더 노력할게요. 민정은 그 모습을 믿기 어려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에 그 부드럽고 오래된 결속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독점적인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잠시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돌아가라. 그리고 내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다신 편애 같은 것 하지 않고 너를 제대로 볼게. 너도 내 며느리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한동안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통 사건은 어쩌면 작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이 우리를 다시 보게 했고 오해를 깨닫게 했으며 잠겨있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준 것도 사람이지만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걸요. 그 일 이후 시어머니와 저는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편애와 오해는 사라지고 대신 작은 배려와 진심이 새롭게 자리 잡았어요. 민정과는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제 말에 더 귀 기울여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벅차지만 진심이 닿는 순간 놀랍게도 다시 이어진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래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